먼저 생선 전에 시험 시간은 25분짜리 메뉴고요. 네,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면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생선전을 만드시오. 네, 먼저 1번. 생선은 세장뜨기를 해서 껍질을 벗겨서 포를 뜨시오. 두 번째로 생선전을 0.5 곱하기 5 곱하기 4cm로 만드시오. 네, 세 번째,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를 혼합하여 사용하시오. 네 번째, 생선전은 8개를 제출하시오. 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재료 목록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동태는 400g짜리 한 마리가 지급이 되는데, 네, 두 번째 밀가루, 달걀, 소금, 흰후춧가루, 식용유 이렇게 지급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생선 전에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보시면 동태는 손질을 제일 먼저 오늘 하실 건데 동태에서 우리가 손질할 때 제일 먼저 1번 비늘을 제거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느러미를 제거한다. 이거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비늘을 제거하실 건데 비늘은 항상 도마에서 하시면 비늘이 주변으로 막 튀기 때문에 항상 개수대 안에서 비늘을 제거하시고요. 개수대에서 물을 졸졸졸 틀어 놓으신 상태에서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비늘을 긁어주시면 되겠죠. 또 동태의 비늘은 크지 않고 굉장히 작은 지저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이렇게 해서 앞뒤 돌려가면서 비늘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제거해서 도마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번 비늘 제거하기가 끝났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지느러미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갖고 오라는 그 도구 목록에 가위가 있어요. 가위는 생선 지느러미 제거할 때 사용하시는 거니까 가위를 사용해서 지느러미 제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선 전을 할 때는 항상 지느러미를 그냥 바짝 제거하시면 돼요. 찌개를 끓이거나 찜을 하거나 그러실 때는 지느러미가 껍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짝 제거하면 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어차피 포를 떠서 사용할 때는 바짝 제거하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냥 지느러미는 편하게 바짝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지느러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펼치셔가지고 가위를 사용해서 지느러미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깨끗하게 비늘 제거하고 2번 지느러미 제거하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머리를 자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해야겠죠. 머리 자르실 때 항상 기준은 이 지느러미예요. 이 지느러미에서 우리가 살짝 바로 이 지느러미 아래쪽에 겨드랑이 바로 아래쪽에 칼을 딱 넣으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잘라도 위에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자가 되게끔 지느러미 아래 칼을 넣으신 다음에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잘라주시면 안에 내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장 손가락을 쑥 넣어서 제거하시고요. 제 생선에는 고니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거하신 다음에 배를 살짝 갈라서 배를 가르실 때는 이렇게 가르면 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배를 가르시면 안에 검은색 막이 있어요. 검은색 막은 손으로 충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막 제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물에 한번 세척을 해올 건데 세척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이 살이 다 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만 살짝만 물에 한번 헹굴 거고요. 물에 너무 열심히 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스에 가서 할게요. 물에 너무 열심히 세척하지 않고 살짝만 세척을 해서 도마 내장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비늘 제거하기, 2번 지느러미 제거하기, 3번 옆 지느러미 아래쪽으로 칼을 집어넣어서 머리 자른 다음에 배 갈라서 내장 제거 거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갖고 와서 항상
항상 이 생선이 내 도마 위에 있을 때는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분은 깨끗한 행주로 제거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맨들맨들하고 내장도 없는 깨끗한 생선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선을 가지고 삼장뜨기를 하시면 되겠죠. 삼장뜨기 하실 때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포를 뜰 건데 그때 그냥 뜨는 것보다는 칼집을 살짝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칼집을 넣으실 때는 옆에 지느러미 있는 쪽에 여기는 항상 등뼈가 뼈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느러미 살짝 위쪽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느러미 약간 위쪽으로 칼집을 넣어줘요. 칼집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칼집이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등 쪽에만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항상 이 중앙에 뼈가 있어요. 이 중앙에 뼈 위에로 칼이 들어가요. 쉽게 이렇게 싹 하면 들어가요. 들어갔으면 위에서 아래로 칼을 내리면서 항상 이거 하실 때는 뼈를 느껴야 돼요. 뼈가 느껴지지 않고 칼이 손쉽게 내려간다는 거는 살과 살 사이를 통과한다는 거니까 뼈에 살이 엄청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간 칼날을 위로 대지 말고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뼈를 긁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삼장뜨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게끔 한 장을 떴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떴으면 다시 똑같아요. 다시 한번 등 쪽에 지느러미 위쪽에다가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쑥 넣었으면 아까랑 똑같아요. 다시 그 칼집 넣은 데랑 항상 뼈가 세모로 되어 있으니까 그 뼈 위에 칼을 쑥 넣어줘요. 넣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뼈를 느끼면서 항상 하실 때 뼈를 느끼지 않고 그냥 쑥 내려가면 뼈에 살이 달라붙는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뼈를 느끼면서 뼈를 살짝씩 긁으면서 쭉쭉쭉 내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고요. 이렇게 삼장뜨기가 다 됐어요. 삼장뜨기 다 했으면 이제 우리는 항상 내장이 있던 쪽에는 큰 뼈가 남아있으면서 살짝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두껍게 떠내시면 또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살짝 얇게 칼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얇게 떠내줘요. 이렇게. 이걸 너무 두껍게 떠내시면 버리는 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얇게. 그래서 칼을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긁으면서 얇게 떠내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쪽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놓으시고서 얘 또한 얇게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건데 여기에는 큰 뼈가 있는데 이거 두껍게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칼을 살짝 위아래로 쓱싹쓱싹 내리면서 얇게 떠낸다. 살짝 지느러미 남아있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이제 했으면 우리는 삼장뜨기 한 다음에 안에 있는 큰 뼈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껍질을 제거하시면 되겠죠. 껍질을 꼬리 쪽에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줘요. 넣으신 다음에 이 꼬리에 껍질은 내 쪽으로 잡아 당기고요. 칼은 10도 정도 세운 다음에 도마를 긁어요. 도마를 앞으로 쑥쑥쑥 긁어주세요. 도마를 긁지 않으면 두껍게 되고요.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벗겨져야지만 굉장히 잘 벗긴 거죠. 다시 또 한 장 데리고 와서 꼬리 쪽에 칼집을 넣어주시고 껍질은 내 쪽으로 당겨주고 칼은 앞쪽으로 밀면서 쭉쭉쭉 나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얇은 껍질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얇게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수분을 다시 한번 제거해야지만 포가 잘 떠지니까 수분 살짝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도마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포를 뜰게요. 포를 뜨실 때는 포를 떠서 바로 접시에 담아 놓으실 거니까 접시에다가 소금
그리고 흰 후추 뿌려주세요. 흰 후추가 정말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검은색보다는 색깔이 밝긴 하지만 너무 많이 뿌리시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흐트러지게끔 해서 뿌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포를 뜨도록 할게요. 네, 항상 포를 뜨실 때는 센치를 봐야 돼요. 이 생선이 굉장히 신기한 게 양옆은 잘 줄지 않고요.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옆을 5cm로 맞출 거고요. 위아래를 6cm로 맞춰서 제가 포를 뜰 거예요. 그래서 살짝 넓은 부분 정리하실 건데 정리하실 땐 당연히 등 쪽은 살이 굉장히 많으니까 요 배 쪽에 내장 있던 쪽을 살짝 정리하면서 요 폭을 5cm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맞췄으면 포를 뜨실 거고요. 항상 포를 뜨실 때는 꼬리 쪽부터 뜨시는 거고요. 생선살이 위쪽에 있으면 절대 포를 뜰 수가 없어요. 배 앞에 놓고 포를 뜨시면 되고요. 항상 이 꼬리 쪽은 별로 쓸모가 없지만 뜨시는 방법은 칼을 완전히 살에 밀착을 하시고요. 그 밀착된 위에 있는 부분을 포를 뜨신 다음에 두께가 얇아질 때 칼을 세워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거는 어차피 못 쓰니까 여기부터 이제 하시면 여기를 이제 6cm 정도로 뒤에끔 와서 했으면 꾹 누르면 이 칼 위에 살이 올라와요. 요만큼 포를 뜨신 다음에 얇아지는 요 부위가 한 2c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칼을 세워서 마무리 주고요. 또 6cm 뒤에서 가서 칼을 꾹 누르면 살이 올라오죠. 살이 올라온 만큼을 뜨신 다음에 2cm 남았을 때 잘라줘요. 또 6cm 뒤에서 칼을 꾹 누르면 살이 올라와요. 그 부분에서 포를 뜨신 다음에 2cm 되는 곳에서 잘라줘요. 칼을 꾹 누르실 때 두께가 일정하게끔 누르신 다음에 칼 세워서 잘라줘요. 항상 여기는 약간 두껍고 밑에는 약간 얇아요. 그래서 포를 뜨실 때 이쪽하고 밑에 있는 살을 같이 뜨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칼을 굴려서 떠주시면 이렇게 한 장 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떴어요. 떠서 두면 등 쪽 살이 살짝 두꺼운 것 같은데 그러면 등 쪽에 있는 살 살짝 포 떠서 정리하시고요. 크기가 약간 큰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하시고 놔주시면 되겠죠. 그냥 놓지 마시고 살짝 큰 쪽은 정리하시고 놔주세요. 아래쪽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센치가 거진 맞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에 쪽에 살짝 두꺼운 부분은 정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 부분 항상 여기 보시면 안에 뼈가 있어요. 뼈 있는 부분 버리시고 얘가 혹시 부족하시면 쓰시는데 째까지 안 쓰더라도 여기 위에 쪽은 살짝 이렇게 살을 굴려줘요. 굴려지면 넓어지죠. 그럼 칼등으로 살짝 두들겨주세요. 그러면 두께가 일정해지고 얇아져요. 그 다음에 정리해서 또 한 장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선 손질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제가 소금 후추만 뿌렸고요. 지금 껍질 쪽이 바닥에 가게끔 해서 후추는 지금 껍질 쪽에만 닿았어요. 그럼 저는 깨끗한 뼈 쪽에는 다시 한번 소금만 뿌려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소금만 이렇게 뿌려놔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생선 손질을 다 했고요. 우리는 이제 생선을 가지고 전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손질한 생선 옆에 두시고요. 달걀 분리하도록 할게요. 달걀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전을 할 때는 거의 노른자 1개에 흰자 1큰술을 섞어서 했어요. 그런데 생선전 같은 경우에는 생선의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달걀 양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란을 사용하실 건데 전란에서 알끈하고 살짝 잘 안 떠지는 우리 노무남백 있죠? 그 부위를 살짝 떠서 1큰술 정도를 버리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할 거예요. 다시 전란에서 흰자 1큰술을 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소금 한 꼬치 넣어서 달걀 풀어주시고요. 밀가루 묻힐게요.
밀가루 2큰술 정도 하셔서 생선 살에 앞뒤에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여분의 밀가루 털어서 달걀물 속에 푹 넣어. 프라이팬 예열시키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달걀물 속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선 4개 정도 넣고 항상 밀가루는 충분히 묻히시고 여분의 밀가루 털어줘요. 8장만 내시면 되니까 내가 포를 뜨신 다음에 규격이 잘 맞는 거 위주로 해서 8장 붙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거 다 붙일 필요 없어요. 네. 아니면 안전하게 9장까지만 붙이시면 돼요. 밀가루 충분히 묻히시고 여분의 밀가루 털어내시고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다 붙였으면 그동안 이제 아마 프라이팬에 예열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프라이팬은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기름 둘러주시고 생선 저는 기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름을 이 정도 둘러주고요. 달걀을 충분히 묻히신 다음에 여분의 달걀을 빼서 이렇게 빼면서 보시면 이게 뼈 쪽과 껍질 쪽이 딱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항상 프라이팬에 작업하시는 거는 얼굴 쪽을 먼저 익히는 거죠. 얼굴 쪽이라고 하면 깨끗한 쪽, 껍질 반대쪽인 뼈 쪽이 먼저 프라이팬에 닿게끔 해서 지져주시면 되겠죠.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해요.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달걀물을 묻히다 보니까 뼈 쪽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여분의 달걀을 빼신 다음에 뼈 쪽이 먼저 프라이팬에 닿게. 네, 그래야지만 달걀물이 아래쪽으로 모여서 훨씬 더 작품이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하면 밀가루를 묻었어도 그래도 이 얼굴과 반대쪽은 눈에 보여요. 그러시니까 생선 전을 8장을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드신데 그렇다고 밀가루 하나 달걀물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밀가루 한 4개 먼저 해서 팬에 올리신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도 생선 전이 시험에 나오면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우리가 이렇게 동태를 진짜로 포를 떠서 요리하시는 분이 요즘엔 많이 없어요. 포를 뜬 거를 아예 시장 가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포 뜬 걸로 동태전을 해보신 분은 많을 텐데 동태 한 마리를 내가 가지고서 직접 이렇게 전을 붙이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를 시킨 다음에 추가로 넣으시고요. 이 생선 전 때문에 프라이팬을 너무 좀 작은 사이즈는 안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너무 작은 사이즈의 프라이팬을 가져가시면 2번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8장이 다 들어가는 프라이팬에다가 익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프라이팬 위에 올라갔어요. 생선 전은 고기보다는 금방 익어요. 그래서 불은 약불에서 익혀주시는 거고요. 익으면 가장자리가 들어 올라가죠? 전 익히시면서 주변 정리 한번 하시고 중간에 추가로 기름 넣어주고요. 익어서 가장자리가 살짝 들어 올라간 생선전은 한 번씩 뒤집어줘요. 생선을 너무 좁게 포를 뜨신 분들은 나중에 생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 옆은 줄지 않은데 위아래로 많이 줄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이렇게 좀 좁은 직사각형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크기 주의하셔서 양 옆은 줄지 않으니까 너무 큰 생선을 받았을 때는 꼭 양 옆에 살을 좀 쳐서 센치를 좀 맞춰주시면 좋고요. 생선은 투명했던 살이 하얗게 익으면 다 익은 거예요. 그런데 얘를 또 너무 약한 불에 하셔가지고 아줌마 밀가루 달걀물도 살짝 끈적끈적하게 안 익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게 다 100% 익어야 되고요. 익지 않으면 무조건 실격 처리하니까 꼭 익어야 되고요. 기름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이 동태 자체가 흰살 생선이라서 자체에서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하면 저는 항상 익지 않고 윤기가 안 나요.
기름에서 지글지글 익어야지만 전은 잘 익기 때문에 꼭 중간에 기름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말고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을 하실 때 아예 색깔이 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약간 노릇노릇한 거 괜찮아요. 네, 너무 타서 막 황색이 갈색으로 간 거는 너무 색깔이 많이 난 거지만 살짝 노릇노릇한 거 괜찮으니까 색깔 날까봐 너무 약불에서 하시면 또 안 익을 수 있고요. 생선전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도마에서 두 번째 과제에 관련된 작업을 좀 하고 계셔야겠죠? 아주 잘 익고 있어요. 노릇노릇하게 지글지글하면서 맛있게 익고 있어요. 내게 지글지글 익지 않아 그러면 너무 불이 약한 거고요. 그럼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선살이 단단하고 다 익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죠. 항상 담으실 때도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뼈 쪽이 위로 올라오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뼈 쪽이 위로 올라오게 했을 때 직사각형 형태가 나와야 되고요. 4 곱하기 5cm니까 4 곱하기 5cm의 크기로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생선전 완성했어요.